1978년 미국의 덴버 북부, 이곳에선 지금 유소년 야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투수석에선 피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네요. 순조롭게 투 스트라이크까지 잘 이끌어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에 홈런이 나오게 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결국 승리는 날아갔네요. 그래도 상대팀의 타자 브루스와 쿨하게 인사도 했지만 그것이 브루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피니의 집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집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있어서 아주 극도로 예민한 성격이죠. 그래서인지 피니는 자신의 여동생 그웬과 사이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등하교를 항상 같이 하는 사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로 형사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만나려 한 사람은 그웬이었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그웬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웬이 실종된 브루스의 동생 에이미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한 걸 이야기했고, 꿈속의 내용과 실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여러모로 겹치는 것이 많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형사들은 그웬을 믿는 눈치가 아닙니다. 그녀가 어디선가 경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지은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피니에게 검은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자신을 파트타임 마술사라고 소개한 한 남자. 그는 자신을 도와준 피니에게 보답을 하려는 듯 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연쇄 아동 납치범 그래버였습니다. 결국 지하실에 갇히게 된 피니. 지하실에 있는 전화기는 선이 끊어져 쓸 수 없는 상태네요.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한 피니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선이 끊어진 전화기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전화기 저편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니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걸 아직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보는 호러영화 제작사 블룸하우스, 그리고 굵직한 영화의 연출로 인정받은 스콧 데릭슨 감독, 이 둘의 만남이라면 기본 이상은 보여주는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건 지나친 기대는 아닐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블랙폰이라는 영화는 호러의 탈을 쓴 성장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이런 류의 영화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영화 사탄의 베이비시터도 있긴 하지만 방식과 분위기는 달라요. 사탄의 베이비시터가 좀 더 가볍고 유쾌하다면 블랙폰은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이 영화 속 대립 구도는 단순히 그래버와 피니가 아니라 정확히는 아이와 어른으로 상징되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대립으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영화 속 어른들은 대부분 무능하거나 매우 폭력적인 존재들로 그려집니다. 먼저 피니와 그웬의 아빠는 체벌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미국 내에서 저러면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지만 영화의 배경이 1978년인 걸 감안해야겠죠. 그렇다면 왜 굳이 78년의 미국일까요? 베트남전 이후 냉전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 미국은 국력 회복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그 당시 기준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세대, 즉 영화 속 피니와 그웬 같은 어린아이들과는 관련이 없고 애초에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선대가 버려놓은 일들에 대한 흔적은 결과적으로 후대까지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을 납치하는 그래버의 존재는 국가의 미래를 짓누르는 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 속 경찰들은 그웬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말만 반복하는 멍청이들이고, 누구보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니와 그웬의 아버지는 오히려 영화 전개 내내 폭력적인 모습만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은 이 영화 속에선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납치당한 피니를 도와주는 건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라는 오컬트적 요소를 도입하면서 오컬트 성장물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성립시킵니다. 여기에 그웬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초현실적 능력은 무능한 구세대와 서로 돕는 신세대라고 하는 거대한 대립 구도를 강화시켜요. 우정으로 하나의 거대한 난관을 넘어선다 라는 내용은 사실 공포를 넘어서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버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영화 속 최대의 빌런이자 넘어서야 할 난관은 그래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버의 역할은 영화에서 단순히 피니를 감금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버가 나름의 함정을 파놓고 일종의 게임을 하듯 납치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살해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전화를 통해 이미 피니가 모든 걸 간파해버리고 말죠. 즉 아이들의 우정이라는 주제는 커지는 반면 그래버라는 악의 존재는 존재감이 작아져 버리는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발생해버려요. 가장 좋은 건 그래버가 단순 납치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지능적으로 피니를 괴롭히는 악마적 모습을 보였다면 조금 더 감정을 몰입할 수 있고 또 이후 그 난관을 넘어섰을 때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가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런 영화일수록 악역의 역할이 중요한 편인데 이 영화는 그 부분이 다른 영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작 영화에서 공포를 주는 요소는 바로 죽은 친구들의 영혼이 나올 때예요. 그것도 잊을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공포 분위기를 내야 했을까 싶은 의문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공포 영화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에단 호크라는 배우의 연기력은 흠잡을 것은 없지만 영화 속 존재감의 비중이 조금 아쉬웠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